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8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어버이날 월요일인데요.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밝히면서 헤드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인터파크 역시 올해 1분기 거래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B2B 트래블 워크샵 노르웨이 트래블 워크샵이 오슬로에서 성료했습니다. 전라북도가요 관광 국제화 추진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포시즌스 오아우에서는요 테마별 프로그램을 선보였고요. 에어부산도 최대 매출 흑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데스티네이션 기사로 저희가 왜 캐나다에 왜 몬트리올인가라는 제목의 데스티네이션 소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풍선은 ESG 경영 기재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대한항공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항공기 랩핑한 거 공개했고요. 제주관광공사와 감관광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휴양지 두 군데서 뭐하러 업무 협약을 맺었을까요? 이런 거는 서로 시너지 내기도 힘든데. 트리피토즈는 K 컨텐츠 수출 활로 개척했고요. 세계 곳곳에 다 있죠. 유럽 위주로 해서 그 아울렛 쇼핑몰 비스터 컬렉션에서 함께하면 여행이 즐겁다고 관련한 내용들 좀 공개했는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텍스뉴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룩 황금 연휴 할인전 진행합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고요.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 그럼 저희 traveldaily.co.kr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투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1분기 실적. 당연히 워낙 한 3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긴 올랐으나 얼만큼 올랐나 한번 살펴볼게요. 1분기는 1월, 2월, 3월이죠. 1분기 매출 830억. 전년 동기 대비 747%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동기 대비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면 2019년 같은 기간 비교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56억 원. 예, 영업이익이 56억 원이고 매출이 830억, 영업이익 56억.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고요. 이제 요거 보면 2019년 3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 흑자 전환이고요. 2019년 2분기 이후 최대 실적이에요. 자,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진 해외여행 활성화와 1분기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 1분기 전체 송출객 수는 54만 2천 명. 전체 송출객 수도 중요합니다. 전체 몇 명 보냈냐? 54만. 패키지 송출객은 26만.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전체 송출객에서 절반 정도가 패키지 송출객이고 이것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전체 송출객은 35%, 패키지 송출객은 27% 수준까지 회복을 한 것이지만 물론 2019년이 가장 우리나라 여행산업 관련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2019년 동기 대비하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런데 2019년 동기 대비 해보면은 한 35에서 전체는 35, 패키지는 27% 회복이니까 아직은 갈 길은 멀어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하나투어는 이런 어쨌든 다시 회복되는 거가 좀 보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축하드리고 하나팩 2.0, 하나 오리지널 같은 결합상품 재정비를 통해서 매출 증가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B2B 시스템 개편과 정비를 통한 오프라인 영업 강화,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질적, 양적 성장이 실적 개선에 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온라인 채널 고객 비중이 19%였대요. 그런데 이번 1분기에는 온라인 채널 고객 비중을 37%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평균 하나투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월간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이것도 한 182%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에서는 코로나19 여행 수요 회복세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하나투어의 어떤 온라인 채널 역량 강화, 또 체질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적 호조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온라인 매출 증대와 더불어서 여행시장 정상화에 따른 B2B 매출 확대도 예상 좀 된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전방위적 상품 서비스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의 매출과 전체 송출객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투어는 어쨌든 뭐 BSP 발권도 가장 1위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 전라북도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뭐 전라북도에 있는 그 각 뭐 전라시,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뭐 어쩌고저쩌고 한 14개 시군이 다 왔어요. 다 와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워라벨, 그다음에 워케이션 시대에 맞는 관광 수요 창출하고 관광 자원의 환경까지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관광 실천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날 5월 3일 서울 저희 잠실에 있는 소피텔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 그다음에 14개 시군단체장, 그다음에 관광공사, 기업, 관광업계, 언론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전북에 온 관광전, 전북에 온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을 좀 짧게 찍어와서 주요 장면 찍어와서 한 2-3분 정도로 편집한 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되고, 현장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월요일자 순서 마칠 텐데요. 화요일자 영상과 수요일자 뉴스는 홍콩 현지에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출장을 좀 가야 돼서 홍콩 현지에서 끊이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4개 시군의 수장들께서 다 오셔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또 자기 구장을 선전하는 이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14개 시군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참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느 곳 하나 빠질 데가 없고, 지금은 전라북도의 장점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국적인 멋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소위 K컬처의 본류다. 오리지널 플레이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컬처는 고유한 한국인의 문화로부터 비롯되죠. 의식주에서 시작됩니다. 한옥, 한식, 한복, 그리고 한지, 또 거기에 더해서 판소리, 농악, 이 흥들이 전 면면이 내려오면서 BTS까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다. 또 하나는 실제로 보여있는 유형 문화자산과 무형 문화자산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오늘 기회로 해서 전북 관광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더 널리 비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께서 비전 선포를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앞쪽으로 서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관광과 관련한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관광 산업을 통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조화와 균형 있는 삶을 위한 관광 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1시군 1대표 관광지 개발, 역사, 문화, 해양 관광 벨트 구축,
치유 관광 산업 거점 육성, 모두가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다. 2023년 5월 3일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모든 분들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저희가 목소리를 함께 더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를